네, 안녕하세요. 열흘동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그 새로운 챔프 바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많이 기대를 했던 바당은 우리 처음에 그 기대와 달리 다들 잘 쓰지 않는 챔프로 인식이 되고 OT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당이 과연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또 바당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공략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와, 지금 뭐 바당 뭐 쓰지도 않는데 안 좋은 용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이 바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전사 챔프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화가 필요 없고, 그리고 약간의 CC기 계열의 그런 좀 전사 캐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CC기라고 하지만 조금 그 스턴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박기가 있긴 한데, 약간 활용도 면에서 조금 어떤 그 특별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특별하게 뭐 플레이해야 하는 그 방법이 조금 까다롭다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챔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제가 바당을 처음 접해서 처음에 한 10판 정도 했을 때 거의 한 판도 못 이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스킬인 그 벽을 세우는 스킬과 그다음에 기본 패시브를 활용하기가 좀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바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하면은, 자, 일단 패시브가 기사도의 주목. 바닥은 그의 압도적인 힘으로 사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4초마다 기본 공격은 적을 2번 공격하고, 그리고 물리 피해를 상대에게 줍니다. 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적은 기절할 것이고, 미니언과 몬스터는 즉시 기절할 것입니다. 바닥의 모든 장품은 물리 피해를 추가로 피해를 주고, 자신의 설치한 장애물을 때렸다 폭발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어떤 장애물을 뒤에 두고 스킬을 쓰거나, 그리고 자기 패시브가 어, 스택을 쌓아서 넉백을 시킬 때 뒤에 그 어떤 자신이 세운 벽이나 다른 그 맵상의 어떤 뭐 구조물이 있다면 거기서 추가 데미지 또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같이 줄 수 있는, 네, 그런 패시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치게 되면 하나 둘 셋 다음 꽝, 하나 둘 셋 다음 꽝, 그래서 스택을 3번 쌓으면은 그 다음 네 번째 스택에서 네 번째, 네, 그때 이제 넉백 효과를 이용해서 스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패시브가 있고요. 기공권은 바닥은 모든 힘의 주목을 담고 압도적인 장풍.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닥이 해야 되는 플레이 중에서 이 기공권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공권 한 번 맞추면 바닥에 스택이 1이 쌓입니다. 그럼 나머지 3번만 더 때리면 넉백이 일어나지겠죠. 그래서 이 그 기공권은 상대의 슬로우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견제용 잽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격투는 이제 이동기입니다. 이동기인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 상대를 맞추게 되면 그 상대의 뒤쪽으로 벽을 세워버리고 상대를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격투입니다. 근데 이 격투가 굉장히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도주기로 쓰기도 하고 상대를 잡는 속박기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 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벽을 세웠는데 우리 편을 가둔다든지, 아니면 벽을 세워서 잡을 수 있던 상대를 오히려 도망가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주먹균열은 바닥이 빠르게 그의 주먹을 지정한 방향으로 날려 120만큼의 물리 데미지를 적에게 수차례 가합니다. 이 데미지는 기본 공격력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궁의 기본 공격력이 그, 그 궁의 기본 공격이 아니라 궁의 데미지 계열이 기본 공격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궁을 사용하더라도 스킬 데미지로 인한 피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이 세고 기본 공격력으로 피흡을 할 수 있는 그 흡혈 계열의 템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탐식을 맞추더라도 크게 이득 보는 게 없는 게 바로 바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당을 할 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인장 같은 걸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바당을 했을 때 공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암살에서 이 딜로 그리고 현금사냥꾼 또는 고립무원으로 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암살 같은 경우는 이 이속이 좀 많이 느리고요. 근데 공격력은 굉장히 세긴 하겠지만 너무 그 암살이 너무 약간 그 발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 바당이 뭔가 플레이하게 근접으로 붙어서 플레이하는 바당으로서는 조금 초반에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게 그렇고 이것도 이제 라프라고 써있지만 이속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 피해 갈망 이 스펠 뱀파이어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또 그야말로 바당한테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스킬 흡혈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바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속을 한번 제가 더 늘리고 그다음에 물리 관통이나 크리티컬, 저는 이제 크리티컬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항공사냥꾼, 네, 이런 식으로 항공사냥꾼이나 고립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딜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티그레를 써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도 크리티컬 제가 이걸로 플레이 했었거든요. 라프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이속을 넣고 물리관통을 넣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무도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고립무원, 이렇게 고립무원 이렇게 해서 뭐 혼자 있는 적을 벽에 가둬 놓고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를 이렇게 해봤는데, 잘 될 땐 잘 되는데 그렇게 승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네, 한 10경기 하면 한 9경기 정도 지거나 8경기 지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굉장히 잘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암살 계열의 그런 챔프들을 잘 운영했던 분들에 한해서는 컨트롤적인 면에서 좀 뛰어나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플레이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누구나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인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글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정글이 제가 60렙이거든요. 그래서 정글 헬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게 이제 주로 제가 쓰는 바닥을 쓰는 플레이할 때 쓰는 인장입니다. 정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온리 딜로 했던 암살자 전용 인장과 정글 인장의 이제 온리 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동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 속도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바닥 같은 경우는 평타 계열로 평타로 스택을 쌓아서 다음 스턴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글 인장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가 일단은 9.50%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하이브리드 혼합 공격. 결국 이거는 그냥 물리 공격력으로 보시면 돼요. 바닥은 물리 공격력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25 정도면 암살자 인장에 비해서 조금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요. 6%와 2%. 그리고 바닥을 말씀드렸지만 스킬에 대한 피흡보다는 평타 계열의 피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마 2.50%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미니언을 잡아서 피가 조금씩 차거나 정글 고무줄 할 때 피가 좀 차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온리 딜로 잘 안 가고, 온리 딜로 갔을 때 바닥이 잘 크면 상관없지만 초반에 잘 못 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글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합니다. 뭔가 좀 많아졌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체력도 있는 데다가 공격속도 7.5%에 하이브리드 혼합 공격이 21, 이동속도 6%, 그 다음에 피지컬이니까 물리 공격력 피흡이 2.5, 몬스터에 가하게 되는 7%,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7%, 요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바닥은 그럼 온리 정글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온리 정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닥이 극 초반에 정글을 먹거나 아니 미니언의 막타를 먹거나 해서 바닥이 이득 보는 거는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바닥보다 조금 더 전력이 더 센 레벨업 대비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법사나 아니면 우리 판의 원딜이나 이런 딜러들을 좀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이제 저는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닥은 사실 4렙 찍고 나서 궁이 초반에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굳이 정글을 다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글을 잡고 있지만 이 정글을 조금 더 빨리 잡게 해줘서 우리 편의 딜러를 키워주는,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바닥의 플레이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의 그 궁 같은 경우는 진짜 확정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히 죽을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서 죽여주면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편의 딜러의 그 딜 상태를 봐서 먼저 피를 빼가서 우리 편 딜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닥의 궁과 2번 스킬이거든요. 벽을 세우는 2번 스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봤더니 조금 플레이가 조금 수월하더라. 뭐 컨트롤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수월하더라라는 그런 제 경험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닥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극초반에는 뭔가 킬을 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번 주먹 스킬로 딜을 쌓고 일단 스택 1을 먼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궁이 장착이 됐을 때 2번 스킬로 진입을 하면서 궁으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스택을 쌓아서 다시 한번 스턴을 걸던가 해서 우리 편 딜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우미 역할. 그래서 제가 정글 헬퍼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이름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정글을 또 후반에 가게 되면 굉장히 잡기가 편해요. 그리고 타워링 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마법 사냥꾼을 들었는데 보통 전사 계열의 그런 챔프의 특성이 뭐냐면 타워링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법 사냥꾼을 들게 되면 영주와 터틀을 잡는 데도 유리하고요. 포탑을 좀 더 빨리 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법 사냥꾼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글 몹을 잡아서 어떤 이득을 볼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장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네.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 만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딜 서폿이나 실드 바닥 이거로 가는데요. 딜 서폿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하기를 약간 좀 딜보다는 방어로 가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딜을 넣고 우리 편에게 딸피를 만들어놔서 우리 편 딜러에다가 킬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반피 이하 빠진 애들한테 궁을 쓰거나 패시브를 걸어서 이제 상대를 킬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템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붙어서 좀 더 많이 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딜 쪽보다는 탱 탱을 하는 템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악마 사냥꾼의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스킬들이 특히 궁이 평타 계열의 스킬이기 때문에 이 평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템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템들이 있겠죠. 평타를 강화할 수 있는 템들 중에서는 당연히 공격력이 일반 공격에 높은 절망의 칼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템들이 있겠습니다. 뭐 크리티컬이 들어가는 공룡수의 분노라든지 또는 뭐 칠레의 민주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물리 공격력 대비 그 다음에 가장 그 딜의 상승 효과가 큰 바로 비드팅 데미지, 즉 나는 데미지를 적게 나가지만 실제로 상대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더 많이 데미지가 들어가는 이 악마 사냥꾼 검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평타 계열이고 요거는 이제 자신의 평타가 기본 공격이 현재 체력의 9%의 딜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더 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먼저 가장 빨리 맞추는 게 바닥으로서는 가장 큰 고비라기보다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악마 사냥꾼 검 하나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방어적으로 가도 충분히 딜을 넣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정글을 잡으면서 이제 우리 편을 도와주거나 바닥에 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마 사냥꾼 검을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붙어서 이제 어떤 딜을 넣고 해야 되는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전사의 신발하고 그 다음에 이 오라클을 갑니다. 네. 전사의 신발하고 오라클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물리 방어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이 전사의 신발이에요. 왜냐면 맞으면 맞을수록 스택이 쌓여서 물리 방어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오라클인데 이 오라클을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바닥 같은 경우는 스킬, 즉 궁의 활용도가 좀 높이려고 그러면 스킬 재사용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라클을 맞추게 됩니다.
오라클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여기 윈드토커가 있던데요. 사실 이제 윈드토커를 맞추느냐,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심시계 낫을 맞추느냐에 대해서는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바닥이 정글을 처음에 잡아서 뭐 막타를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 편의 딜러에게 막타를 양보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침식의 낫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이 윈드토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정글링을 하거나 타워링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서 윈드토커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쿨타임 감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멸의 여왕 날개를 사용하는데, 이 파멸의 여왕 날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피가 50% 이하로 되었을 때는 자신의 물리 계열의 피흡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방어력도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템이기 때문에 바닥한테는 좀 더 좋은 이제 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파멸의 여왕 날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제된 얼음을 갑니다. 네, 통제된 얼음을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후반대에서는 상대의 물리 데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크리티컬 액션 대비하기 위해서 통제된 얼음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닥은 이동기가 있기 때문에 적이 다가오는 순간 이동기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통제된 얼음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패시브가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상대가 다가오게 되면 주변 상대에게 슬로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주를 하거나 상대를 추격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거 바로 이 통제된 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리티컬 피격 감소도 있지만 유니크 특성에 10%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있기 때문에 바닥은 이제 좀 더 많이 스킬들을 난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된 얼음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상대가 법사가 2명이거나 고생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중간에 얘기 보시면 이 여군신의 보호를 하나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고생이 잘 컸다고 하면. 근데 보통은 이제 쿨타임 감소 때문에 통제된 얼음을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약간 딜적으로 좀 간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컸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역시 보시면 사냥꾼의 인격, 오라클, 그 다음에 화물의 원당이 해가지고 쿨타임 30%를 맞추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닥, 뭐 쉴드 바닥이라는데 좀 이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뭐 쉴드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제 지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이걸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바닥이 좀 많이 커야 되는 상태고, 이거는 바닥이 큰 것보다는 이제 우리 편을 도와주면서 그런 헬퍼 역할, 헬퍼라니까 약간 헷갈네. 헬퍼가 아니라 우리 편을 딜러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어떤 보조 딜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게 바로 보조 딜러, 보조 정글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템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플레이 영상을 한번 좀 다시 볼까요? 일단은 제가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가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레이 장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으로 이제 뭔가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의 딜러를 성장시키기 위해 바닥이 이제 막타를 많이 양보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확정적일 때 들어가는 확정을 지을 때, 상대는 킬을 하기 위해서 확정을 지을 때 주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악마 사냥꾼검을 먼저 맞춰야 되고, 그리고 딜적인 그런 딜 교환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먼저 저 기본 칼을 삽니다. 공격력이 세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바닥에 지금 기본 6%의 이속이 있기 때문에 악마 사냥꾼검을 바로 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게다가 2렙이 되면 바로 이동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동하는 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악마 사냥꾼검을 1코어로 가는 걸로 일단 정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상대편 정글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안 했고요.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편 정글 몹은 다 양보를 해줍니다. 네, 우리 편 딜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딜러를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자, 여기 셀레나가 있죠. 자, 보시면 정글을 잡을 때 정글을 하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들어가고요. 둘, 셋, 쿵. 네, 이런 식으로 키를 잘 먹었죠. 그래서 딜러를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은 혼자 싸워서도 괜찮긴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1대1일 때 그렇고, 이런 식으로 라인 플레이를 할 때는 무조건 같이 플레이 됩니다. 왜냐면 바닥 같은 경우는 근접 딜러기 때문에 무조건 적의 타겟이 1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정글 인장의 어떤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가 별로 안 달죠. 네, 피가 별로 안 달고, 게다가 바닥 같은 경우는 벽으로 향해서 스킬을 쓰면은, 또는 벽을 향해서 패시브가 발동을 하면 정글 몹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글을 또 빨리 잡아요. 그래서 그 정글을 잡아서 오리콘 딜러를 빨리 생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은 지금 레벨이 3이고 벌써 레슬리는 4죠.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정글을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렙이 되면 사실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인 그 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네, 이렇게 딜러를 많이 키워주게 되면 이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바닥의 궁에 지금은 사실 2번 스킬을 이용을 해서 셀레나를 가둔 다음에 이제 저 궁을 써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 궁의 활용도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자면, 궁의 활용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오리콘 딜러들 앞에서 써서 견제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확정 스킬로 상대가 한 3분의 2피 정도 빠졌을 때, 3분의 1피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또는 먼저 들어가서 피를 한 3분의 1 정도 깎아놓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견제용입니다. 우리 편 딜러 주변으로 못 다가게 오는 그런 견제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대신 말해주는데, 이건 또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식으로 공을 좀 활용을 좀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슬로우도 잘 걸어주면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하는 데 용이하거든요, 바닥이. 왜냐면 바닥이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상대를 타워 안쪽으로 가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워를 수성함에 있어서 바닥도 쓸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악마 사냥꾼 검을 지금 먼저 가기로 했는데 신발을 한좀 신었죠. 그건 제가 지금 마을을 갔다 온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 악마 사냥꾼을 바로 가는 게 좋고요. 신발을 가는 이유는 지금 상대 우리가 라인전을 하는 앞에가 셀레나가 있기 때문에 셀레나의 그 스턴기, 장거리 스턴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게 바로 확정,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전멸까지 써가면서 공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바닥도 이제 좀 약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 사냥꾼을 먼저 가야 되지만 셀레나의 그 스턴을 피하기 위해서 빠른 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하나 쳤고요. 신발 하나 차고 있는 상태는 악마의 사냥꾼검으로 바로 갈 겁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저는 이제 스펠을 이제 전멸을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견제. 스펠을 전멸을 들었는데, 전멸을 드는 이유가 궁전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멸로 인해서 타워를 넘어가 있는 상대를 추격해서 공을 맞출 수도 있고요. 궁을 쓴 상태에서 우리 편이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편 딜러 앞쪽으로 가서 다시 저 궁을 지속적으로 발동을 시켜 놓으면은 그 주변으로 다른 딜러가 못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 전멸을 저는 쓰기 때문에 이제 저 전멸 스펠을 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딜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방어 모드를 드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사실 방어 모드를 많이 드지만 저는 메인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딜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전멸을 쓰는 그런 위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시 플레이도 좀 해줘야 되고요. 숨어 있다가 이 스킬로 튀어나와서 상대를 당황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가죠. 지금 우리 편 저 딜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악마 사냥꾼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대칭 딜이 굉장히 힘들어요. 궁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래서 궁을 이용해서 상대의 피를 많이 빼놓거나, 아니면 피가 마진 빠진 상태에서 진입을 해서 상대를 잡아내거나 하는 플레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바로 전사심을 가죠. 사실 아까 말한 4코어인 윈드톱까지 무난하게 나온다면 그 경기는 거의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보시면 궁 썼죠? 다시 이동해서 또 딜을 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합니다. 궁전멸을 이용해서 우리 편의 딜러, 내가 좀 딜을 넣는 범위를 좀 확장시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궁전멸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저처럼 견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궁전멸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적의 항복을 받아냈죠.
대부분 경기가 이렇게 끝나요. 악마 사냥꾼검을 맞추면 대부분 바닥이 할 일은 거의 다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좀 플레이가 잘 됐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경기를 보게 되자면 요 경기를 한번 더 보게 될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딜러를 키워준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계속 플레이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서야 약 한 뭐 10경기 하면 5경기 이고 5경기 지고 한 50% 정도의 그런 그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딜러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플레이하는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이 꼬였어요. 지금 이제 그 키미가 올라오고 있죠. 자, 일단 초반에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봤죠. 용을 봤죠. 때리고 슬로우로 걸어주고 도주하고 다시 1번 스킬 잽을 달려서 슬로우로 또 걸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타워한테 딜을 맞게 되는 이득을 좀 봤죠. 계속 때려주긴 해야 된다. 근접해서 그래서 스틱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패시브 스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근접을 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탱킹 템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1번 스킬로 잽을 이용해서 이런 부시에다가 던져놓으면 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1번 스킬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저렇게 지금 팡 터졌죠?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요. 요건 잡다 키미가. 그쵸? 피를 많이 빼놨죠? 됐죠? 이제 키미를 계속 키워줘야죠. 네. 그래서 견제 한번 들어가고 미니언을 먼저 잡아주고 저렇게 잽 스킬로 상대를 견제를 시키고 잡았다. 네, 이렇게 우리 편의 그 딜링을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게 피를 살짝 빼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글을 잡을 때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패시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견제만 지금 하고 있죠. 자, 정글을 지금 잡을 수 있어요. 피가 안 달아요. 그쵸? 이게 정글 인장이기 때문에 피가 저렇게 안 달거든요. 라이프 스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어력과 공격력이, 정글한테 들어가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딜러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요 가둬두면 2스킬로 가두고 이렇게 이득을 보는 거죠. 저는 딜러가 딜을 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확정적일 때 확정 스킬로 2번 스킬과 패시브 그리고 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먹으로 저렇게 견제를 해주고요. 그 타워에다가 그 1번 스킬을 쓰게 되면 타워도 일종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폭발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타워 쪽으로 주먹을 날려주면 되거든요. 견제가 충분히 됩니다. 하나, 둘, 패시브 쌓아놓고 안 들어오죠? 패시브 꽝 터뜨리고, 네, 1번 또 이 1번 스킬 쓰면 패시브 1이 쌓이기 때문에 요거는 못 잡네. 이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 미스죠. 공을 쓴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네, 약간 지금 잘못됐어요. 네, 공을 쓴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전면을 쓴 다음에 공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 뭐 컨트롤 미스죠. 네, 약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고,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악마 사냥꾼검을 그대로 가고 있죠.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상대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기대킹 데미지 좋죠. 아이고, 살았다. 게이득.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판과 다르게 셀레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충분히 발걸음으로 충분히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그 이동 관련된 템을 사진 않았습니다. 이제 사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마을을 가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산 거예요. 자, 요것도 잡고요. 키미가 와주면 줄 텐데, 키미가 없을 때는 일단 제가 먹습니다. 아이고, 이게 역시 뺏겼는데 이러면 안 되죠. 네, 일단은 키미가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뺏겼고요. 네, 악마 사냥꾼 것까지만 가면
바닥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험상에. 자, 지금 들어와서 특정 스킬 상대편의 진영을 이렇게 어디로 놓고 스매싱 데미지 이렇게 그렇죠? 확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편 딜러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뭐 타워링 하는 거 보세요. 데미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타워를 또 빨리 낼 수 있다. 그런 장점도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리고 거북이 잡았을 때 잡아주면 되거든요. 거북이를 잡을 때 피가 거의 달지 않아요. 피가 거의 달지도 않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폭발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좀 해준다. 이것도 상대편 정글 네틀링가 잡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악마의 검이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닥은 중반 이후까지 딜은 저 악마 사냥꾼 검이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디렉팅 데미지 전멸 보셨죠? 궁전멸 쓸만해요. 바닥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되니까 타워링 하는 거 보세요. 타워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타워를 그냥 무시하고 밉니다. 이렇게 견제해주고 짭스킬 날려주고 이제 빼죠. 네, 이런 식으로 궁전멸이 이제 뭐 보조 딜러로서는 궁전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바닥이 사실 보면은 스킬의 그런 이펙트가 전방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아 전방 뒤로 돌아가서 바닥을 치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일단 근접하는 모든 적에 대해서는 저 궁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 전면을 써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내 몸을 상대 옆에 근접만 시켜도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또 도와줘야죠. 아 나를 별로 쳤네. 탕 와가지고 자 비대칭 데미지 저 악마 사냥꾼 검이 이래서 좋아요. 아 이거는 죽겠다. 그래도 암수도 죽겠네. 잘못 들어왔네. 네, 잘 됐죠.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해주면은 바당으로서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하는 플레이 상황은. 네, 이렇게 지금 플레이 해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경기가 끝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오라클까지 맞추면 경기는 거의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후방으로 진입을 하죠. 후방 진입해서 상대편에 들어가서 확정딜. 저 전멸까지. 아깝네. 네, 재밌어요. 플레이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상대편 정글을 꼭 빼먹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우리 편 정글은 양보해주고 상대편 정글은 누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스킬 요것도 패시브로 한번 넉백 걸어주고요. 슬로우 걸어주고 아이고 도망가네. 네,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높죠. 정글 빼먹고 네, 팬니 견제해주고 네, 슬로우 걸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견제의 역할을 하는 역할로 해주면 좀 플레이가 좀 수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던 이 바닥에 대해서 좀 활용도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 편 딜러들 앞에서
주먹을 날려주고 공을 날려주고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비대칭 데미지를 주면은 네, 한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지금 거의 다 이겼죠. 지금 제가 살아나기 전에 다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 네, 경기 끝났네요. 이제 미니언 들어오고 타워를 네, 타격하면 이제 끝날 겁니다. 굉장히 이제 딜러가 이제 원딜 둘이 굉장히 잘 컸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 뭐 돌이킬 수가 없네요. 아, 네, 어떠신가요? 이제 바당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글 인장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평타 계열의 유닛들에 대해서는 정글 인장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봤는데 정글 인장에 대해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정글 인장의 활용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챔프가 있으면 다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